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올여름 가장 강한 비구름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이 전체 양도 많고 한꺼번에 쏟아붓는 양도 많고 진짜 장마입니다. 이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곳곳에 나가 있는데요. 한 지역씩 연결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밤새 더 퍼부을 거라고 합니다. 이 모레까지 400mm가 더 온다는 예보도 있던데 일단 전국적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부터 광화문에 나가 있는 박건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지금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내린 비는 현재는 잠시 잦아든 상태인데요.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다시 큰 구름대가 지나가면서 폭우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가급적 일찍 귀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는 오늘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경기 구리시엔 오후 한때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곳곳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무려 8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당 80mm, 순식간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강수 규모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합니다. 비가 내리는 곳 주변엔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던 이번 장마는 오늘부터 그 패턴을 바꿨습니다. 비는 아침부터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내린 비는 최고 90mm가 넘었고요. 전라와 충청권은 최고 100mm 이상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부터 6일 연속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엔 100에서 25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기와 강원 남부엔 최대 300mm 이상 내릴 수 있어 앞으로 강수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곧바로 서울 강남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물이 역류해서 도로가 일부 물에 잠기기도 했다는데요. 양재천 나가 있는 최재원 기자 연결합니다. 자, 넘치거나 역류하는 곳도 있다고요? 네, 오후 한때 강하게 내리던 비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미 불어난 물 때문에 양재천 산책로 일부는 침수된 상황입니다. 산책로 옆 나무들이 물에 잠겼고 물이 차오르면서 각종 표지판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강남역 일대를 돌아봤는데요. 순식간에 내린 비로 도로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겼고 시민들이 우산을 써보지만 폭우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 인근에서는 맨홀에서 역류한 물 때문에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대가 낮은 항아리 구조라 금세 물이 넘치는 곳들입니다. 비 피해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36분쯤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서울역 방향 구간에서 낙뢰로 인한 단전으로 열차 5대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운행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쌍문동에서는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288세대가 정전 피해를 받고 4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10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서울 전역에 최대 150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정이 넘은 새벽 시간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중부 지역입니다. 역시 많은 비가 왔는데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경계령이 발효돼 있습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 그곳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1분 전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점점 굵어지고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닥타닥 소리가 날 정도로 비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서해 일대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피한 이 배들이 꽁꽁 묶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을 기해서 대전 충남과 대전 세종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곳 보령과 태안 당진 등 서해안 일대엔 이미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북과 전북, 전남 등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됩니다. 오늘 하루 충남 보령과 태안에 각각 88mm와 60mm의 비가 왔습니다. 이 밖에 전북 군산 어청도에도 100mm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짜 고비는 5시간 뒤인 자정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에는 밤사이 세찬 비가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운전할 때 자동차 와이퍼를 켜도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걱정입니다.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최대 4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그리고 충북과 경북 북부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걸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경기 8곳, 경북 7곳 등 전국의 도로 20곳이 통제됐습니다. 속리산과 계룡산을 포함해 8개 국립공원, 126개 탐방로도 출입이 막혔습니다. 계속된 비에 토사가 물에 젖어 물렁해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4단계 중 2번째로 높은 경계입니다. 당국은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자, 이 폭우가 내리면 꼭 알아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팔당댐입니다. 바로 연결할 텐데요. 이 제때 수문을 열어야 강이 범람을 하지 않죠. 이기상 기자, 자, 현재 팔당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팔당댐은 오전부터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수문 사이로 많은 양의 흙탕물이 쏟아지자 하얀 물보라가 피어오르는 상황입니다. 팔당댐은 수문 5개를 연 상태인데요. 오후 3시에는 초당 3,500톤의 물을 방류했지만 비가 계속되면서 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늘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초당 4,0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당댐 수위는 24m 수준으로 한계 수위인 27m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밤사이 폭우가 내릴 것을 대비해 미리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방류량이 많아지면서 하천 범람에 대비하라는 사이렌이 댐 근처에서 울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방류한 물은 빠르면 5시간 만에 한강대교까지 도착하는데요. 청평댐, 충주댐 등 한강 수계의 다른 댐들도 초당 1,500톤 가까운 물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4.2m 수준이던 잠수교 수위는 4.8m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통행 제한 기준인 5.5m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오늘 밤까지 계속 수위가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도 27개 하천 출입을 모두 통제하는 등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내일 새벽 2시가 서해 만조 시간대와 겹치는 만큼 하천이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천이나 해안가 주민들께서는 밤사이 범람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채널A 뉴스 이기상이었습니다. 자, 이미 장마가 시작된 지가 꽤 됐죠. 그간 내린 비에 이 물을 머금고 있는 곳이 많아서 비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은 공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위에 집채만한 바위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돌덩이를 치우기 위해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인근 도로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일단 커브 돌고 좀 지나니까 엄청나게 큰 정말 바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바위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바위하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시간가량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 지역엔 33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당국은 연이은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도로에 쏟아진 흙더미를 치웁니다. 새벽 0시 19분쯤 전남 포송군의 한 경사면에서 토사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1톤 트럭 운전자가 흙더미를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물지방에 계속되는 이렇게 지반이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약해지면서 발생이 나고 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7분쯤 충북 진천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시내버스와 SUV가 충돌해 운전기사와 승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보은군에서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SUV 차량과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인천 등에서도 많은 비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별도로 좀 가봤습니다. 지난해 장마 때 목숨까지 잃었던 서울 반지하촌 주택가. 모래주머니와 양수기를 동원해서 대비는 하고 있는데요. 잠 못 드는 밤이 시작됐습니다. 장호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장마 때 지하는 물론 1층까지 물에 잠긴 저지대 주택가. 골목에는 주민들이 쌓아둔 모래주머니가 놓여 있고 구청에서 설치해준 물막이판도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대비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비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비를 들여 물 빼는 양수기까지 미리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이사 온 지가 딱 10년인데 작년에 물이 쳐가지고 넘쳐서 문 위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거지 아니. 주민센터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한 10시쯤에는 미리 한번 순찰 돌았고 돌면서 물의 주머니를 채워넣는데 이제 바닥을 보인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득 채워놓고 대략 한 7, 80개는 나간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에 양수기까지 설치했지만 작년 같은 피해가 재현될까 봐 걱정이 큽니다. 최대 고비는 헤비급 물폭탄이 쏟아지는 내일 새벽. 결국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잠 못 자지. 물이 차서 잠 못 잘 것 같지. 비 오는데 잠자. 집 가진 사람이. 물 들어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애도 있고 해서 밤에 그저 그걸 걱정해요. 여기 또 물이 차가 들어올까 봐 그것도 걱정이고. 서울시는 오늘 밤 반지하 거주민들의 대피나 피해 복구를 도와줄 봉사 인력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침수가 시작되면 생명이 최우선인 만큼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건물 안에 있는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면, 운행 중에 내 차가 빗속에서 잠길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 집 뒤에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승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돼 비가 건물 안으로 들어차기 시작하면 지하층은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의 저항이 큰 계단 중앙보다는 난간을 붙잡고 개걸음으로 대피하는 게 빠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바깥 징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지상에 물고임이 보이거나 계단을 타고 물이 흘러내릴 때 바로 대피해야 하고, 만약 대피하지 못하고 문 안쪽에 갇혔다면 단단한 물체를 두드려 반복적인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두꺼비 집도 내려 감전을 피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 중이라면 범퍼 높이의 물에 선 저단 기어로 미리 변원한 뒤 한 번에 지나가야 합니다. 저속으로 시동을 끄지 말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브레이크 같은 걸 안 밟아야 돼요. 왜냐면 그걸 밟게 되면 인위적 자동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으니까. 물웅덩이를 통과한 뒤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키며 말려줘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차량 안과 밖의 물 높이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문을 열어야 합니다. 폭우로 건축물 붕괴 징조를 느낄 땐 건물 밖으로 즉시 나오고 119나 112,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소는 국가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진짜 장마가 왔습니다. 폭우 전야 문화스포츠부 조현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제가 레이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비구름이 한반도 거의 전체를 덮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죠? 그만큼 거대한 구름이고 엄청난 빗방울을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서울 노원구와 인천 송도에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비의 패턴에 다른 점이 좀 있다면 그제까지만 해도 비가 짧고 굵게 내리다 그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종일 내리다 중간중간 비가 세졌습니다. 오전 11시 무렵인데요. 이 길쭉하고 빨간 구름대가 걸쳐 있는 서울 경기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는 시간당 30mm의 비로 아마 점심
점심시간에 다소 불편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폭우 전야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밤이 걱정이에요. 밤이 사실 긴데 네. 언제가 가장 고비예요? 네, 그거에 대한 영상을 또 다른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서쪽에 이 큼직하고 빨간 덩어리 보이실 겁니다. 오늘 밤부터 쏟아질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비구름입니다. 기상청 초단기 예측 프로그램으로 오늘 밤 상황을 전망해 보겠는데요.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밤 10시쯤 서쪽에 있던 빨갛고 노란 비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자정 넘어서부터 4시 사이가 고비인데 강한 비가 지날 걸로 보이고요. 심한 경우에 한 번에 80mm의 엄청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80mm? 네. 시간당 80mm가 어느 정도 위력이죠? 네, 이번에도 영상 하나 먼저 보실까요? 2020년 7월 부산의 한 지하차도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날의 침수로 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 참사를 만든 건 바로 시간당 81.6mm의 폭우였습니다. 대규모 재해까지 발생시키는 위력이라는 거죠. 강수량별로 이 사람이 느끼는 정도를 구분해봤거든요. 시간당 30mm만 내려도 센 비로 분류가 되고요. 50mm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정도고 80mm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밤 상황이 심한 경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요. 네. 중부 지역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국이 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남부지방도 차츰 심해질 겁니다. 오늘 밤 사이 중부에 물폭탄을 쏟은 뒤에 장마전선이 아주 천천히 점차 내려가면서인데요. 남부는 내일 밤부터 비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남부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있죠. 장마가 시작해서 지난 3주 사이에 광주와 경북 영주에는 1년치 비의 절반이 내렸습니다. 자, 이 전국에 산사태 경보령도 내려졌어요. 그런데 네. 산사태를 피할 수 있는 무슨 전조 증상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산사태 전조 증상과 차량으로 나눠봤거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내용 외에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평소보다 나무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져 있는 경우, 또 이 산길 등을 걷다가 땅이 물렁물렁한 곳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입니다. 이 또 하나,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듯한 이 굉음이 나는다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건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면 내 차를 빼러 가려고 뛰어가기 마련인데 그런데 참아야 합니다. 지하는 물이 서서히가 아니라 이 급격히 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밤 저희도 이제 특보를 준비 중인데 보시면서 단단히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기자 조현선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장대비가 내렸지만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17,000여 명이 인력을 확충해달라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폭우에 집회까지 겹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 우의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세종대로.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라! 오늘부터 총파업에 나선 전국 보건의료 노조가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겁니다. 왕복 8차선 도로 절반을 가득 메웠는데 경찰 추산 17,000여 명 정도가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신규 간호사 52.8%가 1년 안에 사직하는 현실입니다. 최소한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이라도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쏟아지는 비에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까지 겹치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저 버스를 30분, 한 40분 기다렸는데 다 돌아가고. 버스가 계속 우회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와서.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 노조는 내일 서울 이외에도 부산, 광주, 세종 등 전국 4곳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의료 현장의 혼란입니다. 일부 병원 응급실에선 119 구조대 측의 응급 환자를 데리고 오지 말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근처 다른 병원은 구급차가 줄을 섰습니다. 병원의 혼란 상황은 서주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앞 환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심장병으로 입원한 환자인데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하자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편하고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료원이잖아요. 서울 유일의 권역 외상센터인 이 의료원은 응급실 운영마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의료원 측은 119 구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라며 소방에 이송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파업으로 일반 병동 중환자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응급실 환자들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부산 동아대병원 응급실 앞. 사설구급차 여러 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인근 부산대병원 등이 파업으로 정상 운영을 못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아대병원으로 응급 환자들이 쏠린 겁니다. 응급실 병상은 물론 입원실 병상 1,000개가 모두 찼습니다. 어저께 올라했는데 연락이 안 와갖고 아침전에 이제 오전 10시 돼서 연락이 와갖고 입원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고.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도 파업 영향을 받는 가운데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외래 환자로 북적이던 병원 대기실이 한산합니다. 비뇨의학과 등 일부 진료 과목들의 진료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형 병원 입원 지원센터 앞에는 가방과 비닐봉지가 쌓여 있습니다. 파업으로 입원 지원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속옷이나 세면도구도 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파업에서 저희가 물을 받을 수 없다고 필요신사가 지금 가방을 매일 파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는 등 단호한 입장입니다. 암 환자 수술을 잇따라 취소했던 국립암센터는 노사 대화를 통해 진료를 정상화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오늘 시작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파업 중인 보건의료노조에 불법 행위가 있거나 국민에게 위해가 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 개시 명령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병원노조 파업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는 노조의 파업 참여율과 함께 상황의 시급성,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됩니다. 파업이 장기화돼 경보가 경계나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경우 공보위, 군의관 등의 투입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자체별 비상진료 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 유지 업무를 점검하고 병원별 노사 협상 상황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파업으로 오늘 내일 100여 건의 수술 일정을 모두 취소했던 국립암센터는 어젯밤 노사가 파업 참여 인원을 줄이는 데 전격 합의해 오늘부터 진료가 정상화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일 정상이 어제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3가지 요청을 했는데 기시다 일본 총리 1가지 요청에만 즉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2가지 요청도 대통령실은 일본이 응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요청한 건 3가지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에 알리고 우리 측 전문가가 방류 과정 점검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방류를 중단하고 즉각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하겠다면서도 다른 2가지 안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야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요청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 실무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만큼 일본이 3가지 요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폴란드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폴란드 정상과 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협력도 논의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폴란드는 이 재건 사업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역대급으로 오래 비행했죠. 북한이 그 발사 장면을 영화처럼 편집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에 두문불출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이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근거리, 원거리, 공중까지 다각도로 포착한 발사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대기권을 벗어난 미사일이 지구를 담은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재삼 확언하셨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고체 연료 ICBM의 변칙 궤도는 석 달 전과 동일하지만 정점 고도는 2배 이상, 비행 시간은 5분 더 늘었다고 북한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은 기습 발사가 가능해 한미 감시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등과 함께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폴더블 폰으로 보이는 물건이 놓여 있어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 제품이나 중국 화웨이 시리즈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한 달 반 전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대대적으로 화성 18형 발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리적 충격을 벗어났다는 측면,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다지면서 군사적인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 과시하려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고도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탄두를 싣지 않은 채 보여주기용 발사를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한중일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세안 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한일 외교 수장도 같은 색 넥타이를 차려입고 북한 도발을 규탄했는데요. 자카르타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희 기자, 아세안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죠. 네, 아세안과 한중일로 구성된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앞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화성 18형 미사일 발사에 경악했으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상도 어떤 이유로도 미사일 발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양국 장관이 만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인데요. 두 장관 모두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된 회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45분간 진행됐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나왔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는데요. 박 장관은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이상 상황 발생 시 방류 중단 등의 요구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중 고위급 회담은 내일 개최를 목표로 최종 조율 중입니다. 중국은 건강상 이유로 친강 외교부장 대신 외교라인의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이곳에 보냈는데요. 지난달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이후 경색됐던 양국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에서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최저이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물가가 잡혀가니 금리 인상 압박이 조금 줄어든 셈인데 한국은행도 오늘 기준금리를 4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로 집계됐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9.1%까지 올랐던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3분의 1로 뚝 떨어진 겁니다. Some further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this year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ver time.
지난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2차례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물가가 잡혀가는 만큼 이달 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한 차례만 올리고 인상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7원 내린 1274원에 마감했습니다. 한숨 돌리게 된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2월부터 4번 연속 동결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경기에 찬물을 부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로 시장 불안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2%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이 될 거냐 이것이 시장에서 큰 관점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가능성을 그대로 둬야 된다. 거치지 않는 불확실성에 한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삼계탕 음식점을 찾았다가 훌쩍 오른 가격에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이번엔 닭고기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관련 업체들을 불러 모아서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초복인그제 삼계탕 집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앞으로 중복, 말복까지 한참 남았는데 오르는 닭고기 가격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0일 닭고기 소매 가격은 1kg당 6,364원으로 1년 전보다 12%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닭고기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대형마트와 음식점, 치킨 프랜차이즈에 넘기는 도매 가격을 내리라는 요구로 해석됩니다. 지난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로 줄어든 닭 도축수가 이달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닭고기 업계에서는 가격이나 여력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연료비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환율이 좀 더 떨어지고 하면 원가 부분에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다만 도매 가격이 내리더라도 치킨이나 삼계탕 원가에서 생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30% 수준에 그치는 만큼 실제 사 먹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양평 고속도로를 직접 설계한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통량이나 환경을 다 따져봐도 수정안이 났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옮기자고 처음 제안한 설계업체는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교통량과 환경 문제를 따져봤을 때 수정안이 낮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양서면이 종점인 기준안대로라면 양평 군민이 원하는 나들목, IC 설치는 불가능하고 고속도로 종점부에 들어설 분기점 근처에 주민 피해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분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그 타이어 그 가루 있잖아요. 카본 블랙 같은 거. 그거 뜬단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 나가지가 않아요. 5%도 안 될 것 같아요. 반면 수정안은 기존안보다 교통량이 많고 종점 인근의 주택가도 비교적 적절하다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조 8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백지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입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하고 국정조사 단독 추진에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안의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 판단한 본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이달 안에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되는데 그 전에 소환해 반성하는지 태도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문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 등을 받는 조민 씨. 공범인 정경심 교수는 관련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조 씨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하순 만료됩니다. 그 전에 기소를 저울질 중인 검찰은 이달 안에 조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씨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 씨는 수차례 떳떳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는데 최근 변화의 진정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 씨가 공범이라고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역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를 상대로도 입시 비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얘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시위 모습 같은데 누가 부끄럽다고 했습니까? 네, 평소 온화한 성품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오늘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가 현안 토론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제기구 수장이 방한을 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저지한다 뭐 이렇게 해서 혼란을 겪었다든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제 자신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의뢰를 받아 하는 조사였기에 일본이 요구한 부분만 조사했다고는 합니다만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등등 이런 건 참으로 무책임한 참 위험한 이야기다. 이 IAEA가 유엔 산하기구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으니까 잘 알긴 하겠죠. 네, 이 반전 총장이 그로시 총장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뜨거운 환영 때문에 곤란했을 것 같다고 위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방일단이 어젯밤 귀국했죠. 민주당 의원들과 반전 총장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네요. 한국,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이를 해외까지 이슈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에 지금 있는데요. 동포들에게 엄지척했습니까? 네, 해외에 나가면 늘 동포들을 만나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전쟁을 피해 나온 우크라이나 동포를 도운 이 폴란드 동포들을 지켜 세웠습니다. 피난 온 고려인 동포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한 것 또한 국제사회에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네. 네,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요. 전날 대통령 부부는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를 만났습니다. 네, 여러 번 만났죠. 젤렌스키 여사는 2달 전에 한국도 왔었고요. 네, 김건희 여사도 리투아니아에서 이 젤렌스키 여사와 반가운 제의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색인 노란색 옷을 입고 있네요. 네, 이 우크라이나 지원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도 함께 관람했는데요.
김 여사, 이 그림들을 국내에도 전시하고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 좀 머쓱한 표정인데 뭐가 또 다음일까요? 민주당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오늘은 결론을 내나 했더니 또 미뤘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의원들 반대 있는 걸 아는데도 총대를 맸어요. 그런데 안 된 겁니까? 네, 이 원내대표까지 나서면서 오늘은 이 포기 선언을 할까 기자들도 의총장에서 기다렸는데요. 들려온 답은 이랬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불발이 된 거예요. 자, 근데요,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막 박수 쳤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입을 모아 찬사를 보냈었죠.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재명답게 이명이든 친명이든 어제 참 잘했다. 카드를 던진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는 왜 또 안 된 겁니까? 혁신위를 띄워놓고 이 안건을 뭉개버리면 되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게 뭐가 되냐,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이런 반발에 결국 안 됐다고 하네요. 내용 들어보니까 뭐 친명, 비명 쪽에서도 오히려 반대를 했다고 해요. 네, 이 대표의 결단은 지켜 세웠는데 본인들의 특권 내려놓기 앞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반정치주의의 포퓰리즘이다.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그런 검찰의 이런 부당한 권력 행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비판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위는 오늘 의총 결과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권을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개판 논리도 안 통하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 최대 고비인 장마 소식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박건영 기자 다시 연결합니다. 박 기자, 지금은 비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뉴스 시작 전보다 지금은 빗줄기가 더 잦아들어서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민분들 우산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단계 아닙니다. 오늘 늦은 밤부턴 다시 폭우가 올 예정이어서요. 일찍 귀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알아보면요, 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경기 구리시엔 오후 한때 시간당 4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곳곳에선 시간당 10에서 2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무려 8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당 80mm, 순식간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강수 규모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는데요. 이 비가 내리는 곳 주변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던 이번 장마는 오늘부터 그 패턴을 바꿨습니다. 비는 아침부터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내린 비는 최고 90mm가 넘었고요. 전라와 충청권은 최고 100mm 이상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부터 6일 연속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엔 100에서 25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기와 강원 남부엔 최대 300mm 이상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앞으로 강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줬던 충격적인 사건의 주범은 각종 범죄 전력이 있는 20대였습니다. 다른 범죄 때문에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는데 결국 중국 공안이 현지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순순히 넘겨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두 여성이 학원이 밀집한 골목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줍니다.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마약 음료입니다. 이들은 우유에 필로폰 3회 투약분을 섞은 뒤 집중력에 좋은 음료라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다며 부모를 협박해 금품 갈취에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이 지난 5월 중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계속 추적해왔는데 중국 공안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주범은 26살 한국인 이모 씨. 변변한 직업 없던 이 씨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으로 활동하면서 성매매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도피했고 거기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보이스피싱에 마약 음료를 추가한 새로운 범행을 기획한 겁니다. 이 씨는 한국에 있는 중학교 동창 길모 씨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했고 음료 100병을 만들어 대치동 학원가에 유통시켰습니다. 이후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 9명 중 6명은 환각 증상을 겪었습니다. 한국인 이 씨한테 제조 지시받은 거 맞으세요? 경찰이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60명. 현재 중국에 있는 공범 2명을 쫓고 있는 가운데 먼저 신병을 확보한 이 씨의 국내 송환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금 중인 중국 공안은 중국 내 추가 범죄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병 인도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하늘을 날던 여객기 비상문이 활짝 열렸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비상문 옆 승객이 문을 열면서 발생했는데 앞으로 비상문 앞 좌석엔 소방관, 경찰관, 군인 그리고 승무원이 우선적으로 앉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승객들. 지난 5월 대구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승객 1명이 강제로 비상문을 여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정은 이럴 우려가 있는 비행기의 비상문 좌석들을 소방관, 경찰관, 군인과 항공사 승무원 등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적인 개방 시도가 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행 중 문을 열 수 있고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는 비상문에 인접한 총 94개 좌석으로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4개 항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달 31일부터는 이 좌석을 구매하려고 클릭하면 소방관, 경찰관, 군인과 승무원 등에게 우선 판매됨을 알리는 문구가 뜹니다. 우선 배정 대상인 비상문 좌석을 예매했을 경우 이곳 발권 카운터에서 실제 대상자가 맞는지 신분 확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없게끔 해주실 것 같아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조금 더 준비돼 있거나 좀 이렇게 제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는다는 게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상문 근처 좌석은 앞 공간이 넓어 인기가 많습니다. 일반 승객도 우선 배정 좌석을 살 수는 있지만 이후 우선 배정자가 나타나면 다른 빈 좌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세금을 수천만 원씩 안 낸 고액 체납자들,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걸까요? 옷장을 열어보니 명품 가방에 지갑에 사치품이 수두룩했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와 서울세관 조사관들이 고액 체납자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지금 세금도 못 내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정상적 사고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서랍 속을 꼼꼼히 살피고 침대 매트리스 사이사이도 손을 넣어봅니다. 옷방에 들어가 보니 고가의 명품 가방들이 칸칸이 들어차 있습니다. 서랍 속에선 명품 지갑, 외국 돈,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압수한 명품 지갑을 살펴보던 중 숨겨놨던 현금 뭉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네? 100만 원이 나왔네. 100만 원. 이 체납자는 서울시와 세관에 8,5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현관 앞에 징수과 조사관들이 서 있습니다. 선생님 체납세금 때문에 선생님 거주지 지금 방문한 상태거든요. 2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집을 찾은 겁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이곳저곳을 살피고 옷장에 걸린 옷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옷 소매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숨겨놓으시고 하니까 주머니나 이런 데도 좀 꼼꼼히 좀 봐야 돼요. 자동차 키 2개, 금반지 4개, 고가의 고급 양주가 압수됐습니다. 서울시는 압수 물품에 대한 감정을 맡기고 관세청을 통해 현금 수납과 공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는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2번이나 소송을 냈는데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오늘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1년 만에 국내 입국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1년째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 3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을 뿐 비자를 발급해 주란 건 아니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분명히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안 해준 건 법에 어긋난다고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유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던 것과 달리 오늘 항소심 재판에선 유 씨에게 국내 체류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 씨에게 적용되는 과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해도 만 38세를 넘었다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유 씨가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자 유무를 떠나 법무부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있어 입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자를 주라고까지 나왔는 정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거부하는 거는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로 예상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입국 금지 조치와 비자 발급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병무청 의뢰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던 만큼 병무청의 입장이 바뀔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폭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최고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호남도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에 4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북부에 최대 300mm 이상이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100에서 2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지로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며 강풍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6도, 대전 27도에 그치겠고요. 제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25억 원짜리 아파트도, 또 입주한 지 12일 된 인천 신축 아파트도, 그리고 반지하촌까지 폭우 물난리를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밤 이번 장마의 최대 고비라는데요. 밤 10시 30분 준비된 채널A 기상특보 보면서 안전한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엔 건방진 말일지 몰라도 오늘 밤만은 무서운 자연재해도 이길 수 있다는 이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길 바라며 마침표 찍겠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이긴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